마이너스 1, 집에까지 아이오 전부 다 NLP가 들어가요. 화면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가상의 AI가 모두 가지고 대화를 로고는 추천적이었던 게 앞에 운전자석이 없어요. 그래서 트럭만 혼자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대화 NLP가 있습니다. 아우디와 디즈니 협업을 해서 만든 카인 VR이 있습니다. 또 인텔과 워너브라더스가 엔터테인먼트 협업을 해서 이런 또 서비스가 있고요. 컨텐츠 VR이 있는데요. 이 안에도 결국에는 NLP가 있습니다. 이모셔널한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에도 NLP가 있습니다. 로봇과의 대화, 되게 유명한 로봇이죠. 당연히 컴퓨테이션을 합니다. 지금 챗GPT 시대가 되면서 요즘에 막 뜨고 있는 게 또 VR 그리고 메타버스예요.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컴퓨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AI 어드바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키보드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가장 잘해주는 게 챗GPT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 안에도 다 인간과 모두 컨트롤하는 것은 NLP입니다. 시대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장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NLP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강의도 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지식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바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고객들이 되게 이야기하다 보면 막 실망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고요? 뭔가 얘가 생각하고 알아서 자동으로 안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 시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나와 있고 이것을 저희는 인공지식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NLP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NLP가 영어로 말하면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죠. 말 그대로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가 뭐냐? 자연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모든 말, 그게 자연어입니다. 그런 말을 자연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컴퓨터가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 바로 NLP고요. 그 안에는 이해를 하는 NLU, Understanding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나타내는 NLG, 자연어 생성이 있는 겁니다. 또 음성의 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하면 기계가 알아듣고 편안하게 말해줘요. AI 스피커도 있었고, 요즘에 리버폰에도 들어가고, 많은 하드웨어 기기들의 이제 결국에 점점 더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리 자체가 간단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서 SPT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NLU, 이해를 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같은 대화 시나리오, 대화 시나리오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답변을 만듭니다. 그 답변이 PTS를 통해서 사람에게 다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챗봇을 만들어 보면 정말 어려워요. 의도나 맥락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섰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섰다. 이 하나만 띄웠으기만 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잘한다. 이게 텍스트로 보면은 긍정이에요. 소리를 들으면 부정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뭔가 TA나 이런 것들의 감정문서 다 도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텍스트랑 음성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고객이구나 하면서 뒤에 딱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플레이를 보여요. 굉장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랑 음성 기반의 감정문서를 같이 써가지고 하나의 값이 내가지고 있는 다시 인간이 제각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챗봇을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웠는데 꿀복 같은 이런 NLP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려웠는데 갑자기 생성형 AI가 나왔어요. 특히 언어 모델 쪽에서는 챗GPT가 등장합니다.
자연어 처리 영역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세대의 룰 베이스에서 2단계 머신러닝이 나오면서 이제는 룰 베이스 형태의 기계적인 질문 답변, 우리 심심이 같은 거 예를 많이 썼죠. 어떤 질문하면 답변을 그냥 주는 거예요. 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되면서 의사결정 프리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조금 더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3세대가 되면서 컨텍스트 스위치,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고요. 훨씬 더 의도 추론이라든지 인식 능력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전 대화를 기억하거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고 방법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됩니다. 그러다가 4세대의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멀티모달 그리고 다중 인터페이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성을 통한 결합 그리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챗GPT 같은 LLM이라고 하죠. 초대형 언어 모델이 잘 수 있는 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챗봇 같은 거 만들 때 배가고프다는 학습을 했어요. 근데 출출하다는 학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배가고프다 그랬더니 알아듣는데 출출해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죠. 네. 이걸 유사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사질 같은 데이터를 바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풍성하게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답변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NLG 자연 생성에도 굉장한 핵심적인 인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TDL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텍스트에서 바꿔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흥미있어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시켜줄 수 있는 그런 NLG 제너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네, 또 AI 개발의 80% 정도는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만들 때 실제 그 필드에 나오면은 정말 노가다가 많아요. 일단 챗봇이나 콜봇이나 이런 AI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노트북 들고 앉아가지고 알바하면서 데이터를 사람이 다 치고 있죠. 10명이 하면 20명이나 이런 차이지 거의 다 노가다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해서 또 다수에서 걸러내고 크롤링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를 자동화시키는 부분에서도 챗GPT 같은 생성형 언어 모델이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페르소나 AI는 초기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 시스템을 통해서 유리어, 동리어, 단위 같은 딕셔너리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보트봇을 통해서 보트끼리 대화하면서 개선을 그리고 빅데이터, 고객사의 녹취 데이터가 있잖아요. 콜센터 생산 녹취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텍스트로 바꿔서 집어넣게 되면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랑 같은 문제 구성을 통해서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인텐트, 엔티티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LG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학습 영역에서도 여러 한 가지 정도의 언어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갈 수 있고 가장 좋은 모델이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에서 최종 모델을 구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한 10명, 20명 테스트해서 6개월, 7개월 하는 작업을 한 달, 두 달 내에 사람도 두세 명만 드리고 똑같은 양, 어쩌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고 사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 영역은 이 동그란 원에서 멀수록 어려운 영역이고요. 가까울수록 많이 다가와 있는 영역인데 이 모든 것들이 가운데로 다 모이게 됐어요. 이제는 다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콜봇, 챗봇, AI 스피커, 차량용 AI 서비스, AI KMS, 지식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간단하게 빨리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AI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가 산업을 변화시킵니다. 좌측에 보시면 텍스트, 이미지, 음성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사전학습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은 하위 업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음답, 반성, 음성, 정보 추출, 이미지 추천 이런 다양한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형 AI는 결합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IT, HR, 마케팅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담,
주요 고객과 AI를 대면하는 그런 상담 영역에서 아주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 발표부대 문의 상담, 그리고 KBS를 정지하는 것, 상담사의 인식도 진단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LLM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요,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나만의 어드바이스를 하는, 최근에 메타버스 검색해 보시면 하루하루가 재밌는 서비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LLM 때문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챗GPT가 나왔을 때 이거가 챗GPT가 나쁜 영향을 주거나 아이들의 학습에 뭔가 나쁜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중간 부처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의외로 교육이라는 얘기 챗GPT가 아주 빨리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해보시면 교육청마다 챗GPT랑 학교 교재를 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400분을 만나가지고 전남 쪽을 강연을 좀 했는데 교장님들 엘리베이터에서 맞춰가지고 선생님 챗 GPT 아세요? 그랬더니 지금 강의 5번째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강의 머리가 되게 하얘졌어요. 이 필독인 강의 준비했는데 너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재가 아예 만들어져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미술은 챗 GPT를 뭘 가르쳐야 되고 5학년의 음악은 뭘 해야 되고 이게 다 교재화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연습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결합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의 약점이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에 언론에 좀 나와서 그리고 12,000줄, 약 12,000줄 정도의 기록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같은 거 엄청난 양을 늘어놓고 그 논문에서 원하는 것만 딱 집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그 박사를 마치지 못했는데 논문 좀 대신 써줬으면 좋겠어요. 제 논문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2,000줄까지밖에 한 줄에 못 넣으니까 우리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세 번째는 가짜 데이터 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년 전의 데이터. 물론 며칠 전에 이제 현재의 데이터도 학습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민과 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정말 잘 적용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고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했습니다. 문서 파일을 넣어서 학습하는 거예요. 문서를 넣을 때는 이 문서 자체가 무한 문서. 이 문서 자체가 기밀 문서라서 챗 GPT한테 제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보안 학습 금지와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은 챗 GPT한테 안 던지고 저희 엔진이 학습을 해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일단 문서 자체가 1000권까지 문서를 줍니다. 아까 전에 문서 한 줄에 몇 개 오는다고 말씀드렸죠? 12,000줄 줄 수 있는데 1000줄이 1000개의 페이퍼니까 엄청난 양을 넣어주는 거죠. 그 안에서 요약도 시키고 뭔가 일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교육청의 교육안도 보여주고 이걸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도 해주고 일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답변도 해주고 이메일도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약도 해주고 결국에는 두 개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챗GPT를 연계한 저희 엔진과 챗GPT 엔진 결합을 해서 문서 파일만 그립에서 막 늘려내니까 아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 그냥 판매하고 있지 않고 알아서 팔려요. 그래서 우선은 한 3-4군데 정도 중앙지자체하고 넓게 기업하고 하면서 우선은 빠르게 지금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챗봇이고요. 챗봇인데 문서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냥 파일만 집어넣으니까 바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 과정은 한 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바로 챗봇한테 이게 끝난 겁니다. 모든 학습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그 문서에서 찾아줍니다. 단순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세맨틱한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단어가 없더라도 그런 의미를 가지면 그걸 찾아줍니다. 다음.
네, 이 화면은 주소 보십니다. 주소가 우리가 음성으로 선착순을 많이 녹수되어 있잖아요. 그걸 글자로 바꾸는데 SPT를 구글이나 네이버나 아주 좋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어떤 걸 쓰더라도 이 글자가 깨져요. 네. 그 깨져 있는 이 글자를 다시 자연처리 기준의 추론을 통해서 정상적인 글자로 복구화를 시키고 이것을 부주소와 신주소를 행안부 DB에 걸려서 다시 유효성 체크까지 해서 DB에 업데이트 되는 그런 주소 보시면 하는 겁니다. 네, 플레이 해주세요. 네, 키워드만 넣으면 이렇게 봇끼리 대화를 하면서 NLG, 그러니까 보트 태도 공격 방어입니다. 네, 기존의 봇이 요새에 어떤 키워드만 넣으면 질문을 합니다. 봇 1, 봇 2, 봇 3, 봇 6까지 있는데 각각의 봇들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디펜스를 합니다. 답변 못한 질문들, 우리는 답변 못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못했으니까 그 질문을 쓸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필요로 하는 유기생물 문장들 인텐트 에피티에 넣어서 자동으로 또 제각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찾은 자료 중에 제일 쇼키한 자료였습니다. 인간과 GPT-4의 성능 비교였는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정말 엄청난 그런 GPT-4의 실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이제는 인간 정도 레벨까지는 충분히 따라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또 위협과 고민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검색하고, 현재는 사색하고, 미래는 탐색하라.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이론을 진행을 해주신 트럼나 AI 유승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또 진행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생성형 AI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이장우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컨퍼런스나 서비스나 우리가 페르소나 여러분 지금 매력적이죠? 네.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30분 강의라는 거예요. 예, 강의하면 안 되니까 오늘 이거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보통 하루에 38만 정도 받았다고 이틀하면 한 75만 원인데 이거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협회에서 그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살아있는 스토리를 들으시니까 너무 좋은. 저는 이제 2분을 보너스로 받아가지고 40분부터 2시 10분 안 내려오면 끌어내릴게요. 네. 너무 무겁게 생각하죠.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까? 박수. 미국에는 저는 미국 근무를 해갖고 그러니까 하면은 대통령부터 너무 웃기 시작했는데 용산을 다니는 데 우리 너무 진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74회째 강의합니다. 인공지능하고 생성에 대한 강의하고 2018년 9월 26일 중국 청도에서 중국 정도 초청으로 인공지능 기조강의를 처음 했습니다. 하고 오늘이 74번째 뜻깊은 그래서 요새 보통 한 주에 3번에서 3, 4회 정도 강의해요. 지난주도 4회, 2주도 4회, 그 다음 주도 4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핫하잖아요. 오늘 그 미래를 얘기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생각이 다 다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래서
들으시더라도 그냥 이장우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한다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이디어다크 이장우 박사가 개인 브랜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제 AI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일을 하고 현재까지 오늘까지 42년째 현역으로 회사에 입사하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금과 교육 같아요. 네, 생성 AI가 출현하면서 그전에도 AI 있었잖아요. 앞에 의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식하고 이러는데 인지하고 지금 많이 생성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 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딱 눈에 드러나고 사용해서 보이니까요. 68년대거든요. 56년도에 여름에 탄생했습니다. 아트모스 칼리지에서 칸프라 생겨났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내일 때 미래에서 강의했습니다. 이게 교육회사고 지급회사니까 나는 프로그래머이다. 저는 열기를 합니다. 나는 상상 기술자이다. 저는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상상을 엄청나게 그려냅니다. 여러분 딥러닝 아시잖아요. 그거 만든 셀 F만 오픈 AI. 네. 그 다음 제 친구인 그 마리 CTO죠. 그 오픈 AI 알바니아 태생 여성입니다. 몰라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딥러닝의 용의자 매력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다 주관적입니다. 나 이거 엄청 쓰는데 100만 번을 써도 제가 볼 때는 주관적입니다. 그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생성되는 거지. 그거 뭐 몇천 번 써봤다고 이걸 개판에 시키는 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최근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한국어로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3.5가 채찍이라고 하는데 거의 짜증이 않는 수준이 가서 못 가요. 4 정도로 먼저 그걸 봐야 돼. 그 다음 평생 공부이다. 참 재밌어요.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몰라집니다. 선생님. 여러분, 여담으로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30만 년 호모사피엔스 역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똑똑해. 저는 데이비 부모입니다. 네, 완전 데이비 부모입니다. 데이비 부모인데 제 친구들 너무 힘들어해요. 관심 안 되니까. 키오스크도 잘 못하고 전화기는 아예 폰이고 아는 거 너무 많아. 똑똑해.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이거 회사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달려있고 속으로 40, 50대 관리자끼리 뽑게 생각해요. 그럼 뭐하러? 영어를 잘하나? 뭐 디지털 모바일을 많이 하나? 네. 왜 그럴까요? 도구의 힘입니다. 포인트는 도구입니다. 아까 말 타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도구를 가진 자 세상을 지배합니다. 네. 자, 리타 코엔이라고 아마 아시는 혹시 이분 여성분 아세요? 인공지능 아니고 사람입니다. 네. 예측 맞추는 분이요. 이분이요, 이혼을 해요. 남편하고 로봇으로 가서 세게 지니까 없지 않아요. 시카고 아까 하는데, 이혼 서약서에 이걸 집어넣어요. 당신이 만약에 1995년 10월 30일 이전에 노벨상을 타면은 그 반을 나를 나와. 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500만 달러. 한 7, 80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버트 루카스가 이거 탈지도 모르는데, 오케이. 쉽게 이혼하자. 사인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틀립니다. 21일 아니고 1995년 10월 10일 날 파버렸어요. 네. 그래서 50만 분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생성 AI가 뭐 GPT-5가 나오겠지만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생성은 못한다. 프리패션을 하는데 다음 단어가 나올 줄은 잘 알지만 저 먼 세상에 뭘 할지 모르는 개인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스 교수가 인터뷰 도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근데 그때 이제 탈출 알았으면 사인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루카스 교수가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어쟁입니다. 그래서 소송하고 50만 달러 다 주고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로버트 루카스 교수님의 멋진 거, 그 사모님 코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치면 분위기가 작기 때문에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명쾌하게, 재밌게, 즐겁게 하는. 제가 기업에 가서 강의하면 사장님, 회장님이니까 그럼 우리 일에 좀 도움될까? 그거 뭐 업무 추진이나 좀 일자리 줄일 수 있을까? 제가 가요를 거듭 농담입니다.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한국말 느끼고 있다는. 네. 다 실패봐요. 식스 시그마 같은 거 왜 실패하냐? 일로 사면 다 실패야. 세계적으로 소문에서는 일 안 돼요. 놀이와 일이 섞이게 됐습니다. 네. 이게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성 AI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언어 도구인 게 몰입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집고 그림 만들지 이건 나중에 저절로 되더라고요. 왜? 그걸로 연습이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만지자마자 1부터 하고 있어요. 프롬프팅 스킬이 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렇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생성 AI, ChatGPT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엑셀 강의하듯이 강의합니다. 여러분, ChatGPT 생성 AI는 엑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엑셀은 딱 규칙대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의 상상의 끝이 바로 거기에 생성 AI가 존재합니다. 뭐가 나올지 만든 인간도 몰라, 개발자도 몰라. 그게 기본적이잖아요. 뉴럴 네트워크의 묘미잖아요. 언익스플레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AI잖아요. 그럼 설명하려고 만드니까 성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합니다. 제가 이제 31일 공개 강의를 하는데 그 기껏 강의를 하는 거죠. 하는데 2시간 하는데 공개 앞에서 70km 앞두고 제가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많은 분을 만나고 질문도 받고 저도 틀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발견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특히 있잖아요. 얼리 어답터들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많습니다. 속아요. 왜 속는지 아시죠, 여러분? 오픈 AI는 챗GPT는 모바일 앱이 없었어요, 최근에. 5월 18일날 생겼어요, 미국에. 근데 이분은 이미 모바일 앱 다운받아 구독료 주고 쓰고 있다는 한국말은 아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자기 모르는 거 들으시거든요. 강의를 왜 듣나요? 모르는 거 알려고 듣잖아요. 자기가 대단하게 입증하려고 강의를. 그래서 생성 AI는 저도 초짜고 다 초짜입니다. 어느 모델만 평생 연구한 박사나 학자가 한국에 많이 없죠. 미국에 좀 있고 영어니까. 있는데 누구나 같이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누가 잘하느냐? 순식간에 학습 수용 능력이 빠른 사람이 나중에 순식간에 잘하는. 근데 내가 얼굴 같은 데 많이 하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못 배우세요. 저항할 때는. 그 객관과 주관을 혼동하세요. 몇 번 써보고 그 별도 아니더라. 그게 한국어 소리입니다.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론이 이걸 갖다가 요술방망이로 만들어요. 근데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 도구로 썼대요. 왜 반하느냐? 답안지가 끝내주게 빨리 나오니까 좀 가볍게 내용을 훑어보세요. 제가 교수라면 저도 학교 생활을 했지만 A4 안 줍니다. B 줌을 잘 줍니다. 저는 절대 안 줘요. GPT-5 할아버지로 안 줘요. 대충 보고 자세히 보면 표가 나요. 고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자체를. 왜 반하느냐? 빨리 나오니까. 근데 이게 빨리 나오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를 교체하는 것보다 업무를 교체하는 게 더 높다. 물론 일자리도 교체하겠죠. 하지만 업무가 빨리 교체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하고 미국의 온라인 교육회사 있거든요. 책을하고. 네.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합니다. 48.5%. 왜? 뭐 때문에 폭락하죠? CGP 때문에. 네. 폭락하는데 BBS가 이랬어요. 다 AI가 교육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에서는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해서 폭락하는 거예요. 이미 생성 AI나 CGP 구글 만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가정교사 하시는 보면 네, 가정교사죠.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 기회입니다. 왜 강의권에서 많이 보거든요. 교육회사에서 이제 많은 게 생겼어요. 네. 자, 애플리케이션 전송 시대입니다. 네,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K AI를 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미국의 스냅챗의 인플루언스가 팔로워가 180만인데 K라는 녀석이 23살이에요. 그 미국의 그 포에버 보이스라고 해서 자기 그 AI 봇을 만든 거예요. 목소리 똑같아. 1분에 1달러가 돼요. 네. 괜찮은지 안 맞아? 자기하고 대화하면 자기가 가능하다. 이거 앞으로 굉장히 활발화될 수 있어요. 원담패스는 절대 안 되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신호인데, 왜냐? 많은 팬들이 자기가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리얼한 보이스로 자기가 대화하듯이 주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회사가 많은다는 건 아니고, 한쪽에서는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해서 재밌는 거는, 강 제국의 챗GPT를 뺀 적은 너무 처음입니다. 왜 넣었을까요?
챗GPT 쓰는 시간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른 걸 10개 갖고 쓰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냥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써요. 근데 왜 책이고 뭐고 모조리 챗GPT일까요? 브랜드 파워입니다. 브랜드. 코인에 비트코인 분리하잖아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사실은 보면 훨씬 다양하게 쓸 수 있고 특화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의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API 경제 생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1,500개 넘었습니다. 한국만 해도 지금 몇 개 돼요. 순식간에. 곧 1,000개 넘어 전 세계적으로 1,000개 넘어가고 순식간에 발달될 것 같아요. 확산의 시대. 그리고 웃기는 거죠. 스타트업들이 자기 망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스타트업에 오시면 경고도 들어야 됩니다. 왜? 거의 다 망합니다. 우리 닷컴 시대 거의 다 망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한테 먼저 투자받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네. 평소나 AI처럼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확산의 시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론칭하는 거를 다 되는 거다. 그거 아무 없습니다. 시장에 경쟁자가 없을 때는요, 런칭 자체가 대박이지만 지금같이 널린 게 생성 AI의 경우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몇 달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상당수 공개됐습니다. 제가. 예, 뭐 일자리 인정받는 건 잘 이미 다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미국은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1% 이상 받을 수 있다. 한국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자 미국이 그렇게 뽐내는 것 때문에 LLM 그대의 어떤 모델 이거 가진 나라가 몇 개 나라 될까요? USA, 아우스트레일리아, 우리보다 AI가 발달한 카나다라든가 영국도 없어 제가 알기로. 중국, 이스라엘 4개 나라 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지금 제가 안 친했는데 저는 그 회사 일을 안 하지만 구글 바로 딱 보고 잘 몰랐어요. 이거 작성을 하겠다.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리얼의 시대입니다. 리얼은 뭐냐면 이 계신 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리스크를 해야 돼요. 새로운 툴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느 도구가 새롭게 나왔고 그 다음은 업스킬링 기술을 끌어올리는 스킬 그 다음 뉴 스킬링 새로운 기술을 웬만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럼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영접하게 될 텐데 할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돌려가고요 챗GPT 할아버지에다 구글 밤에 돌려서 뭐 빅치에서 코딩해서 그 써주는 매일 나름이라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그 분야를 쓰는 거예요. 하는 것을 주장하고 왜? 저한테 누가 시를 보냈어요. 시를. 저는 원래 대학에서 전공이 영어입니다. 영시입니다. 영시. 저는 시가 시를 뽑는 거예요. 좋아하고 시는 내지 못했지만 근데 이분은 시를 모르잖아. 기술자니까 그냥 뽑아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생성 AI가 시로 만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 온전히 시다 뽑을 수 있어요. 품질이 문제예요. 여러 개 시간에 뽑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놀이터입니다. 3턴, 1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최고턴 이게 금호보화가 열려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누가 기할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LLM 만든 회사들 네, 뭐 오픈 AI라든가 구글, 메타,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네, 우리 네이버, KT, 카카오 아무리 좀 수수하니까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투자가 너무 많이 돼요. 조가 막 훅 깨져. 네이버가 예전에 3,000원 선으로 들었는데는 끝값이라는 거예요. 허기페이스도 4,000원씩 투자하는 거 끝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3조 더 받아야 돼, 투자를. 그런데 돈 벌면 20달 가지고 하나가 못 될까요? 네, 돈 안 될 수 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각 신호를 한번 바라봐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자, 변화가 있어서 행복하고 미래를 알아서 즐거운 겁니다.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겁니다. 자, 혁신이 나타나요. 혁신이 시작됩니다. 더 빨리 와버렸어요. 네, 몇 달만 이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 AI, 이제 혁신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K 딜레마입니다. 코닥 딜레마죠. 네, 구글이 검색에 다 시작해서 93% 다 갖고 있대 어쩌고 난리가 납니다. 코닥이 그랬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만들고 왕실이가 다 패널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근데 구글 받아 보니까 희망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미국의 카메라 테스트용으로 해봤거든요. 한국도 쓰고 있고 영어로 저도 쓰는 거잖아요. 제 민원들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삼삼한데 근데 이제 한국 캐릭이 급등이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송이 박사가 디지털 식민주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좀 미국 보니까 문제가
민망해요. 뭐 최필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풀어줄 듯이 뭐 완전 과장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제 철학은 하나입니다. AI for everyone. 도구기 때문에요. 도구가 새로 생기면 항상 불편된 게 아니거든요. 권력이 나머지 부가 분배됩니다. 새롭게 이제 편향되고 모든 사람이 나이, 남녀노소 누구나 떠나서 인종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능력이 생겨야 돼요. 자, 코리아 딜레마라고 이러면 원래는 K 딜레마가 두 개였어요. 구글의 코닥 딜레마, 하나는 코리아 딜레마. 이게 더 심각했어요. 구글은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정도는 해볼만하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싸움이 된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트랜스포머 먼저 만들고 인코드를 선택하는데 인코드가 사실은 효율적이에요. 효율로 따지면은 오픈 AI가 레기던스가 이쪽에 그러잖아요. 가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 얘기해서 별로 없어. 무조건 좋은 일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버피팅 되는 겁니다. 돈만 나가려고. 예. 구글이 스마트했던 거예요. 혹시.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글이 생각 라마나 벌트 방식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구글이 어떻게 했나요? 요번에 발표할 때 발표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어, 일본어 다 발표했어요.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보니까 기준이 영어로 했을 때 정확도가 85%면 한국어는 77%다. 상당히 올랐거든요. 저는 뭐 네이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7월달에 하이프로버가 발표하려고 했는데 GPT 타입의 생성 AI, 챗 GPT 타입의 발표하려고 했는데 연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저는 내부 사람한테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K 딜레마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왜 했느냐? 일석삼조가 돼요. 한국은 그 랭킹으로 따지면 24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한국 시장에서 주잖아요. 네이버한테 검색해서 한국 시장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둘째 어느 모델을 쓰는 걸 모두가 할 수 있다. 아까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페르소나 이해에서 한국어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학습을 하면은 영어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콘텐츠가 글로벌로 인기가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것보다 한국어가 좋다. 딱 걸려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누굽니까? CEO. 네. CEO가 직접 한국에 왜 한국어를 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 규모 투자 규모를 보면은 한국은 여기서 얼마 안 되죠. 미국에 비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갈 길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검색하고는 다른다네. 왜냐면 플러그인 붙이고 다 붙여갖고 돌아다니면 이게 지금 챗 GPT가 하는 게 플러그인이잖아요. 네. 끝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옥타곤 밸런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글로벌로 이 8개 축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는 회사지만 여기서 특이한 거는 XAI라지 않아 중국 많이 넣어줬죠. 그 다음 제가 엔트로피하고 허깅페이스를 넣었어요. 엔트로피 여러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오픈 AI 출신들이 만들고 구글에서 4천억 투자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오픈 AI 투자했죠. 구글은 여기 투자했어요. 클로드 성능이요. 어떨 때는 챗GPT 감이 안 나고 이게 주관식입니다. 네, 이거 말하는 주관식. 다르기 뭐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허깅페이스는 여러분 아시죠? 인기 좋아요. 허깅페이스가 오픈 라마도 하는 중에 해갖고 지금 보니까 라마 모델이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오픈 소스로. 혹시 그 오픈 라마로 뭐 일하시는 분 계세요? 돈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네, 제대로 되는 겁니다. 네. 자, 새로운 아치타입입니다. 이제. 자, 에이전트 형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아시겠지만 오토 GPT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저도 좀 붙여주세요. 사진 그만 찍지 말고. 네, 저도 다 붙여주고 저는 명함될 때좀 보내주세요. 안 웃으세요? 진지하신 것 같아요. 싸우다 오셨어요? 네. 나는 즐거워서 막 신이 나는데. 네, 너무 재밌다. 이 변화 세상이. 빨리 바뀌어라. 세상이. 좀 빨리 바뀌어라. 네, 한 달에 막 10개씩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하러 가다가 바뀌어. 구글 마누가 발표를 통해 강의하는 걸 강의자가 못 고치고 그냥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일반형 우리 쓰는 거거든요. 오픈소스 AI. 그 다음 시로 타입이 있어요.
아까 이게 오르가니즘과 오르가나이즈 한국 회사. 네, corporate exclusive에서 오르는. 이거 삼성이 네이버하고 하죠. 미국의 파란테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 최고의 AI 회사. 오픈 AI가 돈 떼돈 버는 인턴 월급이 2억. 네, 그 핑크필이라고 그 페이팔 창업자가 만들어냈어요. 미국 쪽 CIA도 국가하고 아주 브랜드가 강한 거야. 익스클루시브로 만들어줘. 그다음 BCI, 세브라라든가 세만틱 디코더처럼 미래로 가는 거죠. 그다음 멀티플 도메인, 특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멀티센스비에서 제가 7개 정도 큰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좀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착각하고 있다.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 드릴 말씀입니다. 이런 기회에 챗GPT가 잘 됐기 때니까 우리도 놓치만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격으로 큰 착각이다. 늘리게 카톡에만 붙일 수 있는 게 몇 개잖아요. 카톡에만 붙이는 것도. 네,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선택하느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2C 마케팅을 해야 돼요. 고객이 B2B라도 D2C는 한국말로 Direct to Consumer, 소비자 대상으로 마케팅해야 돼요. 리플이 상당히 연구 잘하고 대회가 하고 하는데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AI 스타트업 중에 마케팅 부서 없는 분은 위험. 무조건 마케팅 만드는 팀 한 명이라도 만들어요. 예, 궁금하시지 않고 말려요. 제 원래 직업이 그렇게 마케팅. 예, 그래서 개발만 하면 된다는 생각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마케팅 없이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예. 만약에 나 혼자 꾸리면 괜찮아요. 마케팅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1000개씩 되는 판에 뭐, 이름도 못 외우니까 소비자는. 이름도 못 외워요. 예. 그래서 필러 앱으로 성공하려면요, 수화의 모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스테이, 뭐를 넣어야 돼? MAU가 얼마인데 왔다 가버리면 소용없어요. 스테이, 유즈, 사용해서 머무르면서 그냥 어플라이, 어딘가 활용을 해야 돼. 네, 미드전이 한번 쓰고 끝나면 의미 없어요. 그거는 필요한 사람만 쓰는 겁니다. 저는 테스트 따라하고 안 써요. 나한테 안 맞아. 여러분, 생성의 AI는요, 최고를 찾는 거 아니에요, 툴을. 옵티멀 프롬프트예요. 나한테 가장 맞는 툴이 뭐냐?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생성 AI 시장의 문제가 그것만 치다가 영어로 제너레이티브 인프레이션이에요. 소비자 측면의 사용적인 측면을 보지를 않아요. 정신이 없어. 그냥 안에 네이비식을 빠져갖고 뭐 우리 게 없고 그런 치지 말아요. 관심 없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단절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인바이터 우리는 그 마케팅에서 네트 프로모터 스코어 NPS라고요. 내가 쓰는데 너무 좋더라. 아스고 ASK로 에스거. 저는 강의때 실수받았던 거고요. 그 대표님 저한테 한번 써셔야 돼요. 이걸 안 오셨는데 아까 뭡니까 이쪽에 계신 대표님 젠큐 하셨는데 그 앱이 있어요. 그 회사에 유용형 문해력. 우리 선수도 3학년인데 다운받아 써보고 있어요. 대표님 표현인가 이런 바로 꼭 가보세요. 가시지만 아주 내일 강의하세요. 대표님. 김 대표님 들으셨어요? 내일 강의 꼭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남을 추천을 해야 돼요. 그냥 성공 아니면 성공고 추천을 유도하는 거 달라요. 남이 얘기하면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 진화입니다. 1단계 확산 다이버전스 막 풀어나가 막 나와. 품질에 상관없이 막 나와. 네. 그 다음 세컨드 통합이 날게요. 몇 데이터 낮게 미치기 망하는 거예요. 딱딱한 올려갈 때 많이 망할 좀 되는 필러 앱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단계 표준 도미넌트 아르치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표준이 되는 거였어요. 프로토, 그 디펙터 표준이라고 가시적 표준이 되고 여기서는 처음에는 생성하죠. 그 다음 유발을 하죠. 그 다음 창성해요. 생성 갖고는 돈 못 봅니다. 다 착각하세요. 우리가 그거 미드저지로 뭐 해갖고 뭐 소스를 쓰고 책 만들고 누가 돈 주고 사본대요. 사본 사람 이상한 사람. 신기해서 보지만 안 사. 잘하는 사람. 저한테 갖고 오세요. 생성AI로 뭐 만들어 떼본 돈을 했어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프롬프트는 시작이에요. 고도화를 해요. 제가 이제 그걸 강의하고 있어요. 포스트 크래프팅으로. 네. 그거 아까도 그냥 신나고 만들어. 아무도 안 와. 그 정도 분위기라고. 네. 자, 3P 진화라는 1단계 프롬프트만 쓰면 돼요.
제가 개발한 저뿐이나 제가 개발한 슬라이드는 뱅킹을 그리고 2단계 숫자를 여러분 쓰시더라도 제 이름 붙이세요. 약속하십니까? 네, 그다음 살짝 이름 바꿔 자기가 만들었다고 뻥치는 거예요. 네, AI 이미지니어 이장우 박사 인용 강의에서 오늘 며칠입니까? 다 날짜는 기억하시네요. 올라가고 챗GPT나 구글 바도 보고 부채 보고 오늘 날짜는 며칠이냐? 그리고 상담을 그 다음에 프락시 크리에이티브 그 창조 수준에 가까워요. 제가 되게 웃겨요. 저작권이 되는 이슈인데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기회를 협회에서 다음 달에 웹툰 협회에서 강의해요.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웹툰을 잘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웃겨요. 여러분 하늘아래 자기가 창조했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나요? 피카소가 와서 나는 내 그림 나 혼자 다 그렸어. 큐비전 입체주의 내가 다 했어. 야수주의 웃기고 있대. 누가 뺏기고 누구도 배울 거예요. 난 자기가 그걸 갖다 어떤 저작권 기준으로 IP를 만들어냈어. 어설프게 뺏기면 표절이고 잘 뺏기면 창조예요. 근데 갑자기 와서 왜 AI가 뺏기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기에도 대입이에요. 창작자는 여기에 대입이에요. 동그란 거 생기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해요. 도구를 활용하는 거. 인간이 도구를 만듭니다. 호모 하비니스처럼 280만 년 전에. 그 도구가 인간을 지능화시킵니다. 거꾸로. 지능이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지능을 서로 상호 공존관계를 영어로 co-evolution, 한국말로 공진화. 이 지금 새로운 툴이 나와도 공진화가 안 되면 그 사람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요,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프론트가 돌리는 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누가 AI PRM처럼 만들어줘요. 프론트. 왜냐면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를 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느냐에 보고는 창조적 파괴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스스로가 보고 약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한국식 교육 방법이 교육감이 갖춘 거예요. 네, 당신이 들어가는 거, 하나 들어가는 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고구마는 역시 어디입니까? 네, 다시 오늘 한번 빼주세요. 제가 앞에 빼주면 여러분이 나중에 빼주세요. 고구마는 역시, 다시, 고구마는 역시, 요즘 안 되셨어요? 요즘 좀, 내일은 저희 집도 공부하고 있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역시, 시우마,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이거 못 만들어. 네, 마술 수업 때 오셨어요? 네, 맞아요. 글쎄, 파티 AI도 못해요. 네, 하나도 인간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생성 AI가 혹은 프랑스로 나온 결과물을 갖고서 보도가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고, 별로 같이 못 그냥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산성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예, 생산성은 오래 못 갑니다. 왜? 상대방도 할 수 있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 누가 십자를 할 때 만들 것인가? 다 십자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를 보고 십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십자를 참여하고 십자를 그어버렸어요. 나한테 방금 저렇게 생각하면서 창조적 파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창조적 파괴로 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인가? 어떤 가능하고 기업에 어떤 단어를 해낼 것인가? 힙코리안 쿠폰을 보기를 KK 만들었어요. KK하고 이게 나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힙코리안 쿠폰으로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 제가 구글 방을 쓰고 그 한국어 전화수가 78%를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이해가 높고 영어도 해보고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영어도 쓰는데 좀 부풀릴 수가 없어요. 학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영어판을 쓰고 가진도 쓰고 있어요. 비디오를 보고 편하고 있거나 하죠. 하지만 삼성이 있을 때 아이폰을 쓰는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나 KT 이런 회사 SK가 쓸 때 제가 미국도 쓰는 걸 넣었지. 한국 기업이 정말 잘하는 쓰는 보람을 못 느끼고 PM이 너무 좋지. 그래서 지켜야겠다. 우리가 지켜야겠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연을 진행해 모셔보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용일 이사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나 따뜻한 손을 받고 앉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라고 합니다. 이정원 선생님이 오늘 연말 오후에 부르면서 다른 얘기가 생각하고 왔는데요. 요즘에 목소리가 약간 다운돼요. 자기가 코로나는 아니고 저는 목소리처럼 아무리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일주일에 10번씩 하다 보니 아까 모두가 감수는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감사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사실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오픈 AI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잘 제공할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주제는 5가지로 쭉 요약을 해볼 예정입니다. 생성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이죠. 이런 게 어떤 느낌이 잘 따라가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협력 관계가 어떤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요즘에 여기서 중에 챗GPT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미 이정선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조금 특징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에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서비스를 왜 제공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오픈 진영에서는 이것을 되게 자유롭게 진행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여러분한테 돈을 받고 하는 사실 영리를 목표로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이것들을 써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거꾸로 눌러보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생성 AI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성 AI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영어로 표현을 했듯이 Generative AI, 저희 말로 생성.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줄까요? 또 왜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기계가 지금까지 사람처럼 산다고 몇 년? 10년, 70년 동안 얘기해왔습니다. 1950년대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70년대 퍼스널 컴퓨터가 여러분 잘 되어왔을 때, 실제 90년대, 2000년대에 많은 웹사이트가 오픈됐을 때 여러분이 전부 다 인간같이 일을 하고 작업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인간처럼 접근을 하네, 인간처럼 문제를 하네라고 느끼시니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느끼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또 하나의 좋은 툴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이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는 사람처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죠. 이런 것들은 세상이 많이 나오고 반응이 급격하게 나오는 거고요. 저는 사실 AI에 대해서 아직 더 크게 발전을 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AI는 사실 똑똑한 AI가 아니다. 저는 참신한 AI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요. 1956년에 AI라는 단어가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능을 복제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기능형 기계를 만들고자 했었고요. 이러면서 AI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인간같이 접근하고 인간같이 생각하는 것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게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중에서 잘 뽑아내는 데이터라는 생각을 했는데 리니어 방식에, 선형 방식에 분석을 하다 보니 대학교였는데요. 이걸 획기적으로 바꾼 방식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신경 방식으로 분석을 할 방법론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노선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하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딥러닝에 대한 러닝에 대한 방식에 저희 말로 학습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 연구가 여러분 보시면 수년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들이 이걸로 많은 알고리즘과 학습 기법들을 구분했었고 이제서야 재작년 이전 정도로 보면 이제서야 생성 AI라고 하는 것들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발전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서로 투자를 받고 또 개발을 사업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생성 AI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전통적인 모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집중해서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기본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누가 자동으로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서 분석을 해서 답변을 주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회귀를 하거나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개발자 분이나 이거 해보신 분은 뭐 인펜터, NTP 뭐 이런 정의를 가지고 얼마나 조합을 해서 적절한 답변을 뽑아내는 방식의 여러 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AI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그것을 쿠킹으로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센티먼트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나가서 AI 답변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이것들을 획기적으로 만든 하나의 모델 방식이 요즘에 다시 얘기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즉, 모든 학습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이것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분류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내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즉, 거기서 추출한 데이터를 적절한 인간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조금 이제 향상이 되어서 여러분이 인간과 유사한 언어로 묻고 인간과 유사한 언어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AI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저는 AI에 정말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반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더 많은 일들을 창출하고 그것들로 더 많은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AI가 나올 때 대부분이 아까 뒤에 나올 텐데요.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나? 내가 퇴출해야 되냐?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저도 조금 나이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그러면 2, 3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을 취업할 때도 컴퓨터가 일자리를 생각하네, 웹브라우저가 나와서 더 이상 사람 뽑지 않을 것이니, 기계 가동하면서 일자리가 다 없어서 이제 모두 자동화 된다니.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안 그래요. 그거는 단순 노동이나 쉽게 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게 자동화시키고 그거보다 더 퀄리티에 더 좋은 작업들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더 퀄리티 있는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힘들어온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잡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좀 사는 중이에요. 일하는 게 사는 거예요. 이전에 움직이고 들고 날려야 될 것들은 기계들이 하고 저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일을 하요. 이렇게 바뀌어서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 실제 없어지거나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I도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세상에 많은 차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저 정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이 우리 것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AI가 미국에서 나와 있는 유명한 시험을 전부 다 보게 했는데요. 거의 다 100% 합격을 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몇십 년 또는 몇 년 이상을 공부를 해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공인 변호사, 우리가 등등의 여러 가지 시험을 아주 자연스럽게 대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데이터를 나중에 잘 살펴보시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하다 보고 몇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단순히 yes, no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장의 비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 답변을 잘합니다. 단, 질문을 주고 추론을 해내는, 즉 아까 이정도는 크리에이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추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점수가 낮습니다. 있는 사실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아주 잘하지만 이걸 가지고 유추해내거나 또는 잘못된 것들을 도달하는 것에서는 거짓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또는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달하게 만들기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클라우드 시장을 흔드나
마이크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 가지 분들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처럼 이제 대화를 하는구나라는 거에 여러분이 놀라움이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이크와 오픈 AI가 이걸 가지고 많은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협력을 했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 오픈 AI라고 하는 생성 AI의 기반 엔진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사실 몇 년 되지 않습니다. 4년 전에 이 회사가 굉장히 잘 AI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몇 가지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튜링이나 또는 뭐 플로렌스 또는 이전에 하던 루이스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자연어처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이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오픈AI가 더 잘 만들고 있고 투자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질 것 같아서 2019년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기업이다 보니 여기에 독점 모델을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한테 오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픈AI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나중에 밴드에 나오겠지만 오픈AI 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똑같은 오픈AI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한 두 개 짜리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하게 됐고 사실 그 결과를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는 네 가지로 나와있지만 정확하게는 세 가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많이 들어보신 즉, 여러분이 채팅하는 방식으로 어떤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에 대한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덱스. 코덱스는 코드라는 이름에 이미 담겨있듯이 많은 컴퓨터 개발 랭귀지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입력하면 그 코딩을 해주는 역할이 코덱스입니다. 그다음에 달리는 아까도 몇 가지 이런 서비스도 있긴 한데요.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입력하는 방식은 프랑스에 어떤 유사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관련된 그림을 그려줍니다. 상의한다기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에서 그것들을 잘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이것들 여러분이 테스팅 방식으로 여러분이 질의하고 답변받고 또 하나의 추가는 이력을 기억해서 앞에서 했던 질문들을 기억해서 그것들을 재생성을 해주는 ChatGPT 서비스가 여러분이 쓰고 계신 겁니다. 아마 쉽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있죠. 오픈 AI 닷컴에서 로그인하시면 ChatGPT 쓰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웹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반응이면 빙에 가시면 똑같은 것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단 두 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픈 AI는 가시면 그 앱들의 기본으로 그냥 쓰시는 거고요. 빙은 사실은 사실 팩트에 대한 것을 근거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URL 리스트도 같이 보여줍니다. 어떤 방식을 하면서 자기가 참조했던 URL 리스트도 같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어디 지역에 맛집을 찾아줘. 그래서 AI는 학습된 내용이 있는 것은 답변을 좀 없으면 잘 모른다든지 이전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 맞추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근데 빙은 뭔가 조금 더 해서 기존에 있던 URL을 참조해서 현재 맞는 답변을 이렇고 거기를 참고했던 URL은 여기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GPT-3 같은 경우는 ChatGPT는 프랑스에 원하시는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나중에 데모할 때는 여러 가지 할 때는 그 어떤 회사 가서 강의하게 되면 그 회사의 뭐 IT 전략을 알려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아주 놀러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습니다. 그럼 그거를 또 하나의 전화는 이거를 기사에 내려고 기사화해서 기사 문구로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기사 내듯이 문구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의 변화는 사실 저희도 꾸준히 연습하면 잘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럴 필요 없이 손쉽게 빠르게 해서 이를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물의 도구를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세스로 코딩도 예전에 있는 코드를 찾거나 참조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이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샘플 코드를 만들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서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면서 기터브에서 여러 가지 샘플 코드나 여러 가지 코드들이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한대로 더 좋은 코드를 만들어주고 이전 것들을 쉽게 카피해주고 하는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달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걸 채팅방처럼 만들어낸 게 채팅이죠. 이 세 가지 서비스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GPT는 사실은 머지가 될 예정입니다. 즉 GPT 4.0, GPT 4.0에서나 그 이상부터는 코드 조정이나 코드 수행도 그 채팅방에서 그냥 할 수 있게 머지가 될 예정이고 별별 쓰지 않고도 여러분 손쉽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GPT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종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GPT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들의 모델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아까 라마도 말씀드렸고 아까 벌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GPT라고 하는 상용어입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의 이 단어는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한글로 하면 좀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생성적인 사전 학습된 전환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쉽게 GPT,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말로 하면 생사변 뭐 이렇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GPT라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아까 딥러닝, 아까 머신러닝 중에도 방사형 신경망 분석이라고 하는 딥러닝 방식에 의해서 언어 회귀 모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학습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쪽에 그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을 시켜서 반복적으로 몇 년간 학습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장 많은 단어 예측이나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출력에 대한 부분이 자연어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시하게 됐고 사실 이게 발표돼서 획기적이라는 것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을 받았었죠. 그 이후에 버전이 올라가면서 3.5, 3.5 터보, 현재는 4.0 프리뷰라고 해서 사전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사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픈AI 같던, 마이크로소프트 같던 이것들을 신청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GPT에 있는 GPT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4가지의 언어의 학습 능력을 모델이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다, 바페이지, 큐리에, 또는 다빈치라고 하는 학습 모델을 갖고 여러분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사실 비용적인 것도 있고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도 있으니 모델을 만들어 놓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언어 모델에 잘 맞게끔 그 모델을 주식해서 쓸 것을 위해서 4가지 모델을 구현을 해놨는데요. 아다는 싸고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때 분류나 또는 그것들을 관리할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는 큐리에나 다빈치 이사들은 여러 가지 더 복잡하거나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 확보할 때 쓰는 알고리즘의 방식입니다. 이것들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수행하는 알고리즘의 수행이 약간 다르고요. 두 번째는 토큰을 제공하는 토큰의 양이 다릅니다. 이 토큰은 뭘 하는 거냐면 한 토큰당 질문할 수 있는 하나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단의 길이죠. 보통 한 문장 정도에 해당하는 길이인데요. 더 2040 정도에 대한 문장을 가지면 사실 에코보다 훨씬 많은 양을 지지하는 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토큰이면 여러분이 만드신 데이터, 즉 여러분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넣고 이거를 분류해줘 라고 입력하시면 분류할 수 있습니다. A4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 이상을 넣으려면 잘리겠죠. 그래서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토큰 양이 늘어납니다. 현재 챗GPT 4.0에서는 그 다빈치의 토큰 양은 2만까지 늘어납니다. 4천이 아니고 5배 정도 늘어났죠. 버전이 올라가면서 계속 늘어날 거고요. 저희 사장님 오시면 그 단수 같은 거 있지만 비용이 조금 올라가요. 비싸리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더 좋아질 것이고 다시 그런 것을 비용적인 부분도 조금 환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건데요. 여러분이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빙의 있습니다. 빙의 가시면 여러분이 서치 채팅방에 가시면 거기에 높음, 낮은, 중간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이 이 모델을 선택하시는 건 하나의 버튼입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사실 좀 조율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찾을 때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어느 만큼 조율할 건지 어떤 빈도수로 더 확인해 볼 건지 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더 있긴 한데 그것을 여러분이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그냥 높음, 낮은, 중간, 이런 식의 옵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GPT를 가지고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개인이나 이런 일반인이 사용하기보다는 기업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두 가지 운영 모델을
러닝은 사실 여러분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냥 웹사이트 들어가서 질의하시면 답변 받고, 질의하시면 답변 받고 하는 방식의 러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인풋을 써달라는 거지. 다양한 여러 가지 하실 때 쓸 수 있는 기법이고요. 파인튜닝은 기존에 있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도메인 단위라고 하죠. 또는 메인 단위인지 여러 가지 방대한 여러분만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들을 GPT와 조인시켜서 나는 나만의 답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파인튜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인튜닝은 초창기에는 나왔을 때 위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또 문서, 또 데이터베이스, 또 DW라고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데 그것들을 다 분석해서 좀 더 원활하고 확실한 답변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관리의 데이터가 수족에 수천억 개가 아니라 수만 개, 수천 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현재 학습 데이터의 비교의 양을 보면 너무나 작은 양, 미묘한 양이 같이 튜닝이 되다 보니 그 효과가 크지는 않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면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파이튜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튜닝을 해서 여러분의 또 하나의 버전의 AI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문제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또 학습을 시켜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버전을 계속 학습된 거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장한 여러 가지 모델 중에는 파이튜닝 모델보다는 거기에 피처 더빙 모델을 써서 기업의 데이터를 아주 같이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PPT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생산성에 관련된 일, 상담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기존의 학습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PPT 3.5나 3.0은 2022년 9월 이전까지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를 물어보시면 잘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받거나 모른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좀 더 실수가 있어서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 오픈AI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을 알려줘. 그랬더니 정말 맥북을 세종대왕이 던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을 했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지난달까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 이외에 기본적인 일상의 일들은 굉장히 잘 답변을 하고요. 단 굉장히 민감한 이전의 과거 사건 중에도 민감한 것들은 아직 이 AI는 누구 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한국말로 복부는 누구의 땅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한국인이다 보니 어떻게도 일본어로 복부는 어느 땅이야? 라고 했더니 여기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본어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부는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 또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아주 애매한 것들을 합니다. 누구의 땅이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사실 이 AI는 다 확보에 갖다 대지 않습니다. 그걸 모른다거나 패치하거나 정말 엉뚱한 소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AI는 똑똑한 AI가 아니라 참신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어떻게 질문을 입력하시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갑니다. 단순하게 물어보면 많은 걸 단순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창의성을 가지시고 좀 더 분류된 데이터로 뭔가 요청하시면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받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컨셉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코드 어스턴트,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여러분이 이 AI를 통해서 도움받아서 더욱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챗GPT는 지금 현재 오픈AI에서 무료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현재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리는 본 이미지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서 하는 건데 생성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성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리에 따라서 그 이미지를 그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핫 이슈인데 이유는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저작권 이슈가 있습니다. 핫한 경우. 그래서 이 저작권 이슈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좀더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링을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웬만한 얘기를 가져오고 있고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고 그거로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보시죠. Everyone has moments when they wish that they could turn to a already presentation without having to start from scratch. Now you can. Using just your own words, Copilot can translate words into PowerPoint. Now you have a professional looking presentation that you can hone and polish. Let's say you want to add a slide. Give Copilot some quick instructions and it immediately generates it for you. There it goes. Copilot doesn't always get everything right, so it's important to verify you're happy with it and make any edits that are needed. So this slide is 2 words. You can ask Copilot to make it more visual, which it does effortlessly. And check this out. Copilot can even animate the slide. It gives it a professional design treatment in a single click. But it doesn't stop there. Copilot automatically generates speaker notes for all your slides. It's not only a time saver, it's helping you be a better presenter. 이게 사실은 AI의 능력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스가 선수가 같이 연동시킨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입니다. 한국은 아직 넣진 않았고 해외에서 넣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AI에 의해서 저희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고 또 이걸 바꿔서 서머라이즈해서 아니 파워포인트를 바꿔주고 사실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것들의 명령을 어떻게 잘 조합하냐에 따라서 훨씬 많은 분들을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이게 제품과 연동된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내년 정도이면 한국에서도 모두가 이걸 이용해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다 제공하느냐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3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저희는 기업을 위해서 제공하다 보니 오픈성이기보다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런치를 하는 서비스를 현재 준비 중입니다. 아마 올 하반기 10월 정도 넘어가면 한국에도 이 오픈 AI가 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띵가 있는 AI라고 하는데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 모든 규정 준수를 최대한 하고 거기에 맞는 인증을 다 받겠다는 얘기고 현재 이게 많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제공할 때는 그 인증에 대한 준수를 규정 준수를 하는 것들을 노력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AI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는 툴링이나 디코드, 플로런스, 아까 빠져있는 루이스 같은 여러 가지 AI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오픈 AI를 접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상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에 있는 것들 만드시는 제품과 접목시켜서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편의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제품군을 구성을 하고 있죠. 여러분 클라우드에 가시면 이제 이 AI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든 클라우드상에서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추가적인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 안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시나리오인데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가지 시나리오를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객 서비스를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텐츠 제너레이션이나 서머라이제이션 또는 코드 제너레이션 같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약간 차이를 느끼면 고객이 아직 직접 문제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저희 기업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직접 문제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 아직 저희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생성하는데 그래서 생성 AI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오픈AI에 넣어서 분석해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3티어 모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피스를 그릴 때도 다음 그림처럼 RA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것들을 질문해서 기존에 있는 엔진을 사용할 건지 또는 AI를 그것들을 통해서 검색된 엔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답변을 할 건지 이런 모델을 저희가 작성을 해드립니다. 즉 AI를 직접 넣어서 답변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데이터와 잘 조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링을 같이 서비스하고 제공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하고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서 더 좋은 기업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하는데요. 여러분들가 이제 해외에서 현재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할 때가 카메스라는 곳입니다. 카메스라는 곳이 차를 파는 곳인데요. 저희 나라는 만약에 브랜드를 가는 게 아니라 딜러가 있어서 하면 원하는 성향을 차를 구해주는 건데요. 사실 이전에는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고 나서 저희 매출이 30에서 5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데 많은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이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것까지 설득과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2016년에 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16시간 만에 드랍했습니다. 다운시켰습니다. 이유가 욕설, 이념 이런 것들로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다운을 시켜버렸고요. 저희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유자로 없앴다가 바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참견이나 차별,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있는 AI를 만들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하고 있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애저상에 들어와 있는 아까같이 프라이빗 네트워크, 개인정보, 부정진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비스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이 기업에서 이거 활용할 때 다른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기업 데이터와 AI가 접목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편인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픈AI 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다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A라고 해서 각 나라에 런치하는 서비스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 이미 런치했고요. 한국은 곧 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외에 보안 장치나 지정문제에 대한 SOC나 IS나 여러 가지들의 인증을 다 받았고 이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클라우드